kissed a virgin today and then I tipped her over just. 요즘 테란들이 저그 상대로 메카닉을 참 자주 써. 오히려 바이오닉보다 이제 메카닉 같은 경우를 더 메카닉을 하는 경우들을 더 많이 보는데 이런 그 메카닉에 대한 그 해법 제시나 이런 것들이 요즘은 좀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항상 좀 이제 말씀을 드리다시피 내성이 우선 기본적으로 생겼고 저그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무서움 자체는 없는 거죠. 그렇지. 딱 유닛에 대한 뭐 그런 무서움이라든지 타이밍에 대한 무서움이라든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연습 때 시도를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니까 또 통하는 빌드들이 막 쏙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 저그들이 이제 테란들이 저그한테 메카닉을 쓸 때 보면은 예전과 그렇게 크게 이제 유닛 구성상에서 달라진 건 없는데 메카닉 유닛을 조합하는 순서 자체가 약간 예전과는 달라져 있어. 그렇죠. 뭐 벌처를 우선적으로 쓰고 멀티를 빠른 타이밍에 먹고 마인으로 수비하고 그다음에 털에 건설하면서 골리앗 모으고 스캔 딱 찍어본 이후에 상대방이 뮤탈스크 위주다 이러면은 뱃을 빨리 추가하고 히드라 위주다 이러면은 다시 탱크 추가하고 뭐 이런 수순으로 어느 정도 이제 확실히 빌드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 꽉 짜여진 그 빌드에 제대로 적응 못하고 저그들이 막 죽어나가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았었잖아. 근데 요즘 보면은 업그레이드 뮤탈리스크, 업그레이드 히드라 이 물량을 가지고 이제 테란의 조합된 병력을 상대하기 시작하니까 저그들이 승률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 메카닉 상대로. 그러니까 타이밍 잡고 들어오는 한타 타이밍에 이득 많이 보고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유리함 이끌어가다가 이기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요번에 그래서 사실 1승이가 보면 이제 저그 입장에서 볼 때 원팩토리 더블 커맨드 이후의 메카닉에 대한 체제는 내성이 많이 생겼는데 희승이가 요번에 재현율도 상대했었을 때 그 더블 커맨드 이후의 메카닉 체제를 시도를 했기 때문에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더블 커맨드를 테란이 메카닉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자신도 좀 많이 먹어야 되잖아. 뮤탈리스크도 뽑아야 되고 히드라도 뽑아야 되고 업도 해야 되고 또 멀티도 다른 데다가 막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부자스럽게 시작을 하는데 바로 그런 걸 이용을 해서 희승이가 좀 자신도 미리 이제 더블 커맨드 시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카닉으로 전환하는 이런 체제를 선택해서 또 멋지게 이기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그들이 이제 웬만한 테란들의 메카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다 돼가는 것 같아. 예를 들어 뭐 상성을 스캔이 좀 늦게 달린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명수처럼 플레이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희승이가 한번 또 신청풍명을 해서 잡힌 적이 있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런 식으로 잡는 경우가 있구나라는 경우 생각들을 아마 뭐 선수뿐만 아니라 시청자들도 많이 했을 것 같아. 확실히 명수가 분석을 잘해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경기가. 그러니까 희승에 대한 아니면 메카닉에 대한 분석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경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박명수 선수의 모습이 7시에서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5시에 가보니 신희승 선수가 있고요. 아랫지역에 두 선수가 가로로 놓여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네, 저그들이 이제 다른 종족전에서 어려워하던 그런 그 스타일을 이번 MSL을 통해서 완벽하게 극복할 수 있느냐 많은 또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요. 일단 개막전에서 김태용 선수가 무너지면서 비수리에 뭔가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높아졌고 오늘 경기를 통해서 신희승 선수의 그 메카닉마저도 통하지 않으면은 저그를 괴롭히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저그들이 타 종족전에 대해서 이제 변신을 꽤 했고 화해법을 점점 찾아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메카닉에 대한 대응을 과연 박명수 선수가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이 신청풍명월이라는 맵은 네. 사실 메카닉이라는 그런 빌드 사용을 테란 유저들이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멀티 지역의 그런 주변의 공간 자체가 넓지 않기 때문에 벌처로 휘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닉을 많이 구사하고 있고 많은 경기 중에 박지수 선수가 딱 한 번 메카닉을 구사한 적이 있었는데 과연 신희승 선수가 메카닉을 구사할지
아니면 분명히 메카닉을 쓴다고 얘기를 했는데 심리전을 이용해서 바이오닉을 선보여줄지 좀 더 지켜보면 그 부분을 알 수 있겠죠. 어쨌든 그 예카닉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네. 그동안 이제 각종 스포츠에서도 자신이 예고를 하고 실행해낸 선수들은 그 분야에서 이제 어떤 그 전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베이브루스라든가 뭐 무하마드 알리 뭐 이런 그 대표적인 선수가 있겠죠.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강민 해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죠. 예고 예. 올킬을 한번 시도를 해서 성공을 해낸 바가 있고요. 예, 그렇게 뭔가 그것한- 형식을 미리 이제 이야기를 해놓고 자신이 뭔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실제적으로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요. 예, 자신만 컨트롤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남을 이겨야 된다라는 또 하나의 숙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인데 과연 할 수 있을까? 또 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근데 뭐 신희승 선수뿐만 아니라 박명수 선수도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런 분명히 면에서 마찬가지죠. 메카닉을 좀 더 짓겠다고.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봤는데 무섭다고 그래요. 예. 예, 메카닉이 쉽지는 않고 분명히 무섭지만은 예.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표현한 거라고 얘기하더군요. 예. 또 박명수 선수에게 오늘 자극거리가 하나 주어졌죠. 프로리그에서 벌써 박찬수 선수가 올킬을 기록했습니다. 벌써. 예. 네, 그 부분도 제가 물어봤는데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더라고요. 네.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예. 농담을 이렇게 주고받고 했었습니다. 네. 자, 메카닉으로 가죠. 예. 소리 올라갑니다. 예고한 대로 가는 거고, 예, 저쪽은 이제 예고한 대로 메카닉에 종결돼서는 안 되겠죠. 자신의 네. 플레이가 말이죠. 종결 지어야 합니다. 예. 네. 어쨌든 간 이 경기에서 패배하는 선수는 이제 심리적인 또 그 자존심에 타격을 입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네. 분명히 신희승 선수 본인도 그렇고 많은 테란 유저들이 메카닉을 좀 껄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맵인데 결국은 메카닉을 선보여줬고 어떠한 그런 좀 변화무쌍한 좀 빌드들이 운영들이 좀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 예. 박명수 선수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좀 해법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돼요 개인적으로요. 네. 자, 과연 첫 번째 경기에서 승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또 예측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지는 순간이네요. 지금 MBC 홈페이지를 통해서 1세트 경기가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봤는데 지금은 좀 확인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박명수 선수와 신희승 선수 일단은 뭐 신희승 선수는 하던 대로 원팩 그다음에 이제 커맨드 센터를 짓네요. 예. 뭔가 먼저 이제 애돈을 붙이지 않고 벌처를 한 기 먼저 찍는 것이 아니라 일단 애돈을 먼저 달고 그다음에 커맨드 센터도 동시에 짓고 있습니다. 네. 박명수 선수도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반신반의할 거예요. 이 신희승 선수가 워낙 전략적인 선수이다 보니까. 자, 히드라레스 대안이 보이고 있는데요. 박명수 선수의 그런 테란전의 경기를 살펴보면은 뮤탈리스크가 꼭 항상 나와줬었거든요. 하지만 레어를 가는 동시에 중간에 히드라리스크 댄을 몰래 지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무언가 좀 들고 왔다는 생각이 들고 예. 물론 뭐 스파이어 올라가서 뮤탈리스크를 생산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네. 예, 스파이어도 있긴 있습니다. 굉장히 네. 타이트하게 밀어붙이겠다라는 사실은 확실하네요. 뭔가 상대방에게 이제 빠른 그 스피디한 태클을 활용을 해서 상대방의 힘이 좀 강해지기 전에 뚫어내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머리까지 올리고 있는 신희승. 네, 메카닉을 상대로 참 쉽지 않은 것이 뮤탈리스크 컨트롤이거든요. 네. 뮤탈리스크로 타격을 주기 힘들어지면서 저그들이 테란을 견제하기가 어려워졌고 커맨드 확인했습니다. 네. 자, 승자 측이 이제 마무리됐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생각들을 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지. 신희승 선수가 예. 61대 39로 앞서가네요. 왜냐면은 그 박명수 선수가 최근에 기세가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10경기 성적만 떼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구전 9승 1패 성적을 가지고 있는 신희승 선수가 성적면에서 훨씬 좋거든요.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벌처가 좀 나가보긴 했는데 여의치 자, 벌처 입구 쪽으로 서큰 찌르고 빠져나옵니다. 골리앗 체제가 사실 뮤탈리스크한테 굉장히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사실 뮤탈리스크는 어떠한 유닛을 만나도 자신이 컨트롤을 무조건 잘해줘야 되는 입장이고 바이오닉을 구사했을 때 사실 컨트롤이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스팀팩을 먹음과 동시에 막 강제 어택을 해줘야 되는 그런 컨트롤이 있어야 되는데 골리앗은 그렇지가 않아요. 네. 사실 좀 컨트롤 안 해줘도 좀 뒤늦게 그 장면을 봐도 컨트롤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한꺼번에 또 죽지 않는다라는 장점도 있고 컨트롤도 쉽고 뮤탈리스크에 또 쉽사리 당하지도 않고 이런 그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메카닉이 자주 사용되고 그것을 통해서 신희승 선수가 좀 승률을 높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네. 두 선수 모두 약속대로 네. 합니다. 벌처에 대한 어떤 그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히드라가 엉금엉금 지금 기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이게 뮤탈리스크 함께. 이제 뮤탈리스크와 약간은 함께. 좀 간단해진 부분이 박명수 선수는 앞마당을
가져간 이후에 게스를 빨리 가져갔기 때문에 이후에 뭐 멀티를 가져가는 플레이나 중후반의 그런 운영 자체를 도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인 선수가 잘 마감만 내준다면은 이 경기 충분히 잡을 수 있고 반대로 잘 막지 못한다면 박명수 선수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예, 전술적인 어떤 지금은 경기 운영을 하려고 하네요. 네. 히드라가 위쪽에서 내려오고 소수 히드라입니다만 위쪽으로 내려오고 뮤탈스크는 계속해서 본진으로 올 듯한 이런 그 인상을 심어주면서 네. 양쪽 모두에게서 어느 정도 데미지를 지금 주겠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러커 보인다. 예. 이거 3개. 뮤탈과 러커. 네. 자, 이거 두 가지 태클을 다 탔거든요. 그렇게 저렇게 하기 위해서 자원 분명히 조절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스 소비가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체제가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하게 되면은 앞마당을 먹은 신이승의 힘에 그냥 밀려버리게 되거든요. 자, 대역전 예. 세우고 있는 신이승. 캐논 부스터까지 예. 지금 개발이 됐고요. 자, 확실히 이 럴커가 변수이긴 한데 예. 지금 스캔이 변수예요. 없기 때문에 네. 럴커를 보는 그런 시야 자체는 터렛 말고는 없거든요. 예. 자, 턱 약간 먼저 빗나가 있어요. 위쪽 터렛 안 되고 아래쪽 터렛 안 됩니다. 네, 소스러커 그다음에 이제 다수 뮤탈스크 이런 체제인데 예. 앞마당에 저 터렛밭을 통과해야죠 지금. 예. 내려오는 길목에 넣고 버로 시켜놓고 하나요. 이게 럴커가 너무 좋은 위치에 지금 버로우가 돼 있어서 예, 내려오면 데미지를 입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비탈리스 싸웁니다. 네, 뮤탈스크가 지금 내려오는 통로를 끊어주고 예. 아래쪽에 골리앗이 SCB가 잡아야 돼요. SCB가 잡아야 돼요. 이거는. 리페어 해주면서 골리앗이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자, 러커 하나는 하나 먼저. 자, 데미지가 있습니다. 한 번에 데미지. 내려오는 길목에. 데미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지금. 네. 자, 병력도 지금 꽤 잡았고 SCB도 잡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마당 한동안 지금 마비시킬 수 있거든요. 예, 러커 또 위치를 이동해서 번호됐습니다. 터렛과 골리앗은 있지만 아카데미는 늦게 올라간다라는 사실을 박명수 선수가 공략하려고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도합 11킬도 아까 그런 것까지 지금 이거 앞마당에 초토화되고 있는데요. 네. 분명히 저 럴커 때문에 신인수 선수는 당황을 했습니다. 그럼요. 당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입구 쪽에 재빠르게 털에 한두 개 정도는 건설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분명히 당황하게 만드는 박명수 선수의 이런 전략적인 플레이였어요. 자, 예. 원스킬, 투스킬. 자, 스킬 달리기는 하는데 예. 일단 앞마당 마비. 러커도 나왔고 뮤탈스크도 보이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유닛으로 공격을 해올까에 대한 긴장도 지금 계속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골리앗들이 아까도 죽었습니다. 예. 캔 잡아줬고요. 네. 뮤타스 캔 따라옵니다. 예. 신희승 선수도 럴커와 뮤탈리스크가 동시에 보였기 때문에 지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막아내고 앞마당 다시 재건하게 된다면은 깨졌어요. 커맨드가 깨져버렸어. 예. 원스캔. 이게 커맨드가 깨져버린 것 자체도 지금 신희승 선수의 예측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많아졌어요. 예, 뮤탈스가 꾸준하게 찍어가면서 결국 업그레이드까지만 된다면은 러커와 소스 러커와 뮤탈스의 콤보를 바탕으로 컴셋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자, 또다시 들어옵니다. 이게 앞바닥이 깨지면 안 됐던 게 컴셋이 붙고 있었기 때문에 네. 두 컴셋이 있어야죠 러커를 밀어내는데 지금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제 신인 선수는 뭐 당분간 못 나오죠. 이 네. 박명 선수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데요. 예. 그런 신희승 선수의 그런 마지막 그 희망이 사실 앞마당 자원이 바탕이 됐을 때 얘기거든요. 네. 자, 0-1라운드 됐습니다. 예, 일단은 러커를 좀 얼기설기 조금 더 생산을 해서 상대방의 앞마당 쪽에 띄엄띄엄 배치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배스를 안 뽑으면 못 나오게끔 이렇게끔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본진 안쪽에서 계속 유닛 못 나오고 힘들어하는 테란 병력은 모이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나오던 벌써 잡혔고요. 그리고 히드라한테 다시 한번 1군의 무리들이 가기 네. 시작합니다. 스킬 안 뿌리고 스킬 뿌린다 하더라도 자, 잡고 다가오는 히드라들. 뮤탈리스크 숫자도 꽤나 되고 네. 문제는 히드라가 더욱더 문제가 되겠죠. 탱크가 위에 탱크가 있습니까? 탱크 없어요. 탱크 아까 잡혔죠. 네, 없어요. 자, 박명수 선수가 결국은 네. 자신의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치즈! 뭐 희승이도 그러고 명수도 그러고 그 뭐 서로 이 맵에서 이제 딱 맞부딪혔을 때 생각이 좀 갈렸을 거야. 아마 희승이 같은 경우는 신청풍명월이 메카닉스기에 좋지 않은 맵이다라고 얘기를 이미 하기는 했는데 조주명식에서 명수가 도발을 하니까 그래 그럼 내 메카닉 한번 막아봐라 라는 심정으로 메카닉을 시도했고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명수가 그 히드라 추가하면서 벌처 막듯 그냥 뭐 벌처를 막는 것처럼 히드라를 살짝 추가해놓고 뮤탈스크 소수 가고 그 다음에 러커 3기 추가해가지고 앞마당 확 밀어버리는 이런 선택을 했는데 결국 명수가 뭐 얘기한 대로 되게 좀 준비를 잘한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특징을 좀 알고 있고 메카닉에. 뭐 사실 메카닉이 좀 빛을 발하려면 상대 체제를 100% 파악을 해주고 빈틈이 있으면 벌처로 찌르고 뭐 뮤탈리스크가 날아온 골리앗으로 막고 히드라가 업무 탱크를 추가해서 막는 건데 희승이가 사실 히드라딘이 좀 앞쪽에 있었으니까 앞마당 쪽에 있었으니까 탱크를 먼저 생산을 했단 말이에요. 히드라 러시가 올 수도 있다. 거리도 가깝다 보니까
그래서 탱크를 생산했는데 그게 히드라가 아니라 럴커였던 거죠. 럴커였던 거고 그 이후에 뮤탈리스크는 골리앗으로 막을 생각이라서 골리앗을 뽑아놨는데 문제는 막을 유닛이 있어도 럴커나 유닛을 잡기 위해서는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을 명수가 잘 진짜 파고 들었기 때문에 또 입구를 장악하는 플레이가 나와서 진짜 희승이가 뭐 두 손 두 발 다 드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카데미가 좀 늦는다라는 것을 딱 알고 있었기 때문에 뮤탈리스크 소수만 추가하면서 터렛 건설하고 골리앗 뽑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럭커 3기가 또 바깥쪽에서 이제 개발이 되면서 앞마당으로 들어가서 또 입구 쪽을 딱 잡아놓는 이런 그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승리를 거둔 건데 이런 걸 보면은 저그가 이제는 메카닉에 대한 약점 파악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 것도 뭐 무리가 아닐 것 같아. 그렇죠. 대기는 확실히 됐죠. 어. 이제 대기는 됐는데 딱 이 시점에서 아무리 저거가 파이법이 100% 됐다고 해도 저거가 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쯤 되니까 이제 머리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약점을 둘 다 알고 있으니까 머리를 좀 쓰면서 조금 더 배짱을 누가 더 부리고 배짱 부리면 그냥 끝나는 거고 아니면 파악을 누가 더 잘하느냐. 예전에 단순하게 그냥 경기력 외에 머리 싸움이 이제 가미가 돼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단계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카닉이 단순하게 메카닉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메카닉을 활용을 할 거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테란도 고민하기 시작을 했고 네. 저그는 그렇다면은 테란이 그냥 평상시와 다르게 메카닉을 다른 순서로 예를 들어 더블 커맨드를 먼저 시도하고 메카닉을 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원팩이 아니라 투팩으로 시작하는 메카닉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형태의 메카닉의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를 고민할 수밖에는 없으니까 두 종족 모두 다 그 메카닉이라는 화두 하나를 가지고 되게 좀 머리 싸움이 앞으로도 치열해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히려 재밌는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어느 한 종족이 팍 끝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는 어느 정도 내성도 생겼고 서로 이제 파이법도 나왔고 이제 머리 싸움에서 누가 앞서가느냐 이제부터 진짜 재밌는 그 저그와 그 테란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카닉이 그냥 단순하게 한때의 트렌드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간에 이제 알 거 다 아는 이런 사이니까 그 알 거 다 아는 사이끼리 좀 속인다는 것도 되게 좀 그 힘든 일이잖아. 그렇죠.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상대방을 속였을 때는 뭐 승리가 보장이 되니까 그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이제 서로 이제 머리 싸움을 하고 또 속지 않기 위해서 머리 싸움을 하고 그렇죠. 이런 구도라서 그러니까 네가 보기에는 메카닉하고 이제 저그의 관계가 계속 좀 이어질 것 같다. 그렇죠. 이제 재밌는 구도가 나온 거고 라는 거지. 뭐 이렇게 이렇게 재밌는 구도가 나온 와중에 뭐 사실 좀 제대로 된 빌드가 또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뭐 최현선 선수가 김명훈 선수를 상대로 보여준 것처럼 그렇지. 더 꼬은 거예요. 술을 더 만들고 머리를 더 썼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경기 잡는 거고. 원팩 원스타 해가지고 이제 벌쳐 쓰고 그 다음에 앞마당 먹고 레이스 써서 오버로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발키리 뽑아서 상대방 뮤탈스크 봉쇄해놓고 베럭스 4개 늘리면서 탱크 꾸준하게 찍어가지고 한 번 나올 때 탱크가 막 8개씩 나오고 바이오닉 병력하고 같이 8개씩 나오는 막 이런 식의 또 이제 테란도 변화구를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빌드를 꽈서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참 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메카닉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돼 라는 정답 자체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운영 면에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빌드도 꼬는 것도 꼬는 거지만 또 운영 면에서 또 아까 얘기했었던 희승이랑 이제 재윤이 경기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경기인데 벌처를 아주 진짜 지독하게 쓰면서 막 드랍십 태워가지고 앞마당에 한 기 떨구고 본진 안에다가 3기 떨구고 막 이런 식으로 지독하게 쓰면서 벌처 견제를 또 성공시키는 이런 방법도 분명히 있었어. 그렇죠. 재훈이가 사실 선택한 게 뮤탈리스크인데 스파이어 이제 2개를 지면서 뮤탈리스크로 제압을 하겠다는데 그 경기만 놓고 봐서는 뮤탈리스크 체제를 이제 저가 시도를 했었을 때 벌처로 3군데를 찌르면 답이 나온다는 걸 희승이가 보여줬고 그렇지. 앞마당 본진 멀티 3군데 동시에 계속 찔렀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희승이가 어느 정도는 보여줬다는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그 입장에서도 아까 물론 재훈이가 못한 건 없지만 희승이가 더 잘한 게 좀 빛을 발해서 이긴 경기이긴 하지만 더 보완을 하는 거죠. 재훈이가 했던 것보다도 만약에 자기도 똑같은 뮤탈리스크로 상대방을 상대했을 때 더 꼼꼼하게 성큰도 지어가면서 심시티 해가면서 하겠죠 아무래도. 그렇지. 이제 신청풍명원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메카닉이 어렵다라는 그런 맵에서 아예 메카닉을 시도를 안 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시도하면서 전술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희승이가 시켜가지고 왔기 때문에 적어도 그냥 신청풍명원에서는
테란들이 메카닉 안 하겠거니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기한 대로 이제 입구 쪽에다 멀티 먹었으면 입구 쪽에다가 심시티 해서 벌처가 최대한 못 파고들게 만들고 네. 그리고 병력 배치해놓고 뭐 이러면서 또 재밌는 구도가 나올 수 있겠네. 그렇죠. 재은이 희승의 경기 한 번 더 보고 가자. 네. 이런 의미에서. 자, 먼저 1대5로 앞서가고 있는 마재은 선수가 윗지역 11시를 가져간 것이 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랫지역에는 신희승 선수가 있고요. 오버로드가 아래쪽으로 가다가 네. 기분상인지 우측으로 틀었습니다. 잘 가다가 네. 말 그대로 잘 가다가 그른 방향으로 갑니다. 오버로드. 네. 그리고 이제 이 신청풍 명월에서 신희승 선수의 전적이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승리가 없고요. 저그를 2번 만나서 패배를 한 그런 기록밖에는 없는 상황이죠. 예, 상대 전적은 마재현 선수가 2대2 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첫 세트를 마재현 선수가 가져가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상으로는 마재현 선수가 신희승 선수를 제압하고 있어요. 이번 MSL에서는. 네. 최근 테란전 4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마재은 선수 기록이 이제 상단에 나오고 있고요. 요즘 마재은 선수는 본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희승 선수 최근 저우자 3연패 말씀드린 것처럼 메카닉에 대해서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메카닉 아니고 다른 것도 쓸 수 있다. 한때는 신희승은 무조건 메카닉이야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저그들이 사실 신인 선수의 메카닉뿐만 아니라 신인 선수를 좀 무서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무엇 할지 모릅니다. 센터 베럭스도 많이 하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그 유저들이 좀 껄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신인 네. 선수를요. 센터를 훑어보고 있는 드론입니다. 네. 그래서인지 메카닉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맵에서 메카닉을 시도하다가 지는 경우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마재훈 선수가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청풍 명월과 같이 신희승 선수도 인정했듯이 메카닉 하기에 좋지 않은 맵에서 다시 한번 메카닉 하면 나한테 패배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한 바가 있거든요. 예, 그런 네. 맵에서 다시 한번 신희승 선수가 메카닉을 시도를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마재훈 선수가 아주 정찰을 꼼꼼하게 하죠. 네, 뭐 나무 그늘 밑까지 구석구석 살펴보고 난 다음에 5시로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해철이 펴고 있는 마재훈 선수와 신희승 선수의 승자 예측은 어떻게 되실까요? MBC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 커맨 세트 짓고 있는데 84대 16으로 마재훈 선수의 우세를 점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네. 마재훈 선수의 우세가 확실히 점쳐지는데 멀티를 굉장히 빨리 했죠 지금. 신희승 네. 선수 커맨 세트 위쪽에 짓습니다. 네. 요즘에 정말 나름대로 테란 유저들이 배짱을 많이 부리고 있습니다. 예. 구두로 바로 가면 사실 막기 어렵거든요. 배제하고 그렇죠. 일단은 운영을 하고 있는 신희승 선수. 머니까요 일단. 네. 러시 거리상으로 좀 멀게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 자, 커맨드 짓는 것까지 봤죠? 네. 게스톤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아하니 예, 메카닉을 앞마당을 가져간 이후에 많은 자원으로 메카닉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네. 자, 위치 확인 끝났고요. 그리고 스포닝풀 올라가고 있는 마지훈 선수의 모습. SBS 신랑이 드론의 움직임은 경쾌해 보이네요. 예, 일단은 꼬아가지고 왔네요. 뭔가 이제 신희승 선수가 노멀하게 가다가 벌처 견제하고 그 다음에 앞마당 먹고 그 다음에 골리앗 준비해서 뮤탈 맞고 그 다음에 탱크 준비하면서 진출하는 이런 식의 일반적인 어떤 메카닉 체제와는 다르게 약간 꼬아서 왔습니다. 네, 예. 다른 때보다 더블 커맨드가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재훈 선수는 초반부터 드론을 센터 쪽으로 보내면서 센터 발악을 혹시나 했나 하고 정찰을 했는데 신인 선수는 반대로 과감하게 더블 커맨드를 했어요. 스폰소 스타의 본자를 소개합니다. 마재훈 선수가 바로 그 사람이네요. 자, 그리고 마재훈 선수는 본진의 트윈 해처리 모두 도합 해처리 3개. 이제서야 그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신희승 선수의 CB 깼습니다. 심판하고 있고요. 네. 드론이 일단 모든 것을 다 확인하고 뒤로 네.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마재훈 선수를 맞춰가는 일밖에는 안 남았고 네. 신희승 선수가 이제 팩토리를 올리는데 팩토리 이후에 뭐 베럭스 늘어나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이런 그 최현성 선수식의 어떤 운영도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로 좀 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저걸링이 나오고 있는 마재훈 선수, 레어테크 올라가고 있는 마재훈 선수. 신청풍명월에서는 사실 메카닉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왔습니다. 예전에 제 기억이 맞다면 박지우 선수가 이쪽 지역에서 메카닉으로 승리를 거둔 기억이 있는데 신인 선수는 메카닉을 사용하다 한번 진 적이 있고요. 네. 어떠한 부분을 제대로 들고 나왔을지 좀 기대가 되네요. 두 팩토리 올리고 있습니다. 신희승. 그리고 하나에는 에드온을 달고 있고요. 네.
뭐 스타포트가 올라가면서 기습적으로 레이스를 쓴다거나 이런 모습이 보이지는 않네요. 예, 만약에 이제 지금 타이밍에 원팩 이후에 스타포트가 올라간다면은 레이스 한 개로 오버로드를 잡아주는 그런 운영을 통해서 최원성 선수와 같은 그런 경기 운영 풀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지금은 일단은 투팩입니다. 자, 그리고 성큰 콜론 하나 지어두고 있는 상황. 다시 한번 안쪽으로 쭉 훑어보고 있는 신희승 선수 SB. 자, 저글링 스피드업도 안 돼 있습니다. 항상 저그 유저들은 신희승 선수와 경기를 갖게 되면 바이오닉에 대한 연습보다 메카닉에 대한 연습을 더 많이 해옵니다. 신경 쓰이죠. 예. 네. 자, 올라가는 것 아머리입니다. 네, 근데 뭐 마재훈 선수는 여러 차례 뭐 인터뷰에서도 밝혔습니다만은 메카닉 운영은 일단 예전부터 자신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메카닉 가는 것을 확인을 했다면은 거기에 맞춘 운영을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스파이어 존재를 확인하고 있는 신희승. 성큰의 공격은 받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는 신희승 선수가 괜찮아요. 자원도 빨리 가져갔겠다. 네. 원팩토리 더블 커맨드를 했을 경우에는 좀 자원이 모자란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더블 커맨드를 제대로 성공을 하게 되면 자원적인 부족함이 전혀 없거든요. 시원하게 자원 활용할 수 있죠. 자, 일단은 오버로드 몰이에 나서고 있는 신희승 선수. 예, 과감하게 이제 자원 활용하면서 수비에도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데, 자, 오버 살고 싶은 저 열망. 네. 어린 세기가 지금 압박을 하면은 저글링이 구워오지 않는 한 잡힐 수밖에 없죠. 그렇죠. 수많은 저글링이 나오고 있는 자, 이건 신희승 잘 선수. 막아야 자, 여기서 돼요. 얼마만큼 피해를 줄입니다. 네. 구석에 벌쳐는 네. 자, 이게 1킬 타격이 굉장히 큰 거예요. 뮤탈리스크가 나오기 직전에 들어간 것이라서 예. 드론 빠진 거, 드론 죽은 거 추가를 해줘야죠. 라바 계속 저글링 찍어야죠. 이래서 타격이 큰 겁니다. 예. 3킬, 4킬까지 기록하고 잡히는 벌쳐. 예, 뒤쪽으로 완전하게 그 심시티가 기본적으로 돼 있었고 또 드론이 돌아가는 길목에 있는 벌처를 조금 두 기를 빨리 좀 커트를 해줬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 드론이 많이 잡힌 것은 아닙니다만은 움찔했겠습니다 지금 네. 마재훈 선수가. 자, 털에 3개 한꺼번에 찍고 있는 신희승. 게다가 털의 3개가 동시에 올라가는 건 더블 커맨드를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더블 커맨드 안 하고 벌써 저렇게 잃었으면은 그 다음에 오는 뮤탈리스크의 대비가 잘 안 되었을 수도 있는데 네.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반데라스 같이 생기신 분이 오셨네요. 예. 네. 자, 한시 지역에 해처리 펼 준비하고 있는 드론. 예, 분명히 기독교인이실 것 같아요. 헤어스타일을 봐서. 예. 예. 자, 일단 중립검을 때리고 있는 골리앗들입니다. 그리고 터렛 공사 여기저기 시작되고 있는 신혜선 선수 수비 모드로 돌면, 자, 아머리 빙글빙글 돌아오고 있죠. 그리고 스타포트. 신희 선수가 지금 타이밍에 벌처로 타격을 좀 줬고 뮤탈리스크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터렛을 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희 선수가 벌처 하나나 2개 정도 생산을 해서 미리 빼놔서 멀티 체크에 신경 써주면은 더욱더 좋은 출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미니맵 사이 곳곳에 뭔가가 흩뿌려져 있는 마재훈 선수. 저글링 하나씩이 곳곳에 가는 네. 길목마다 버티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지금 골리앗 숫자를 비교를 해보자면은 벌처 예. 먼저 쓰고 그다음에 앞마당 먹고 그다음에 뮤탈리스크 대비를 할 것 같으면은 지금 타이밍에 골리앗이 한 4기 정도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수의 골리앗이 터렛과 함께 구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자원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네. 사이언스 버시리티 신희승. 그리고 계속 해처리 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시 지역 쪽에 해처리 5개, 그리고 아머리 2개까지. 2개까지. 네. 그러니까 본인이 준비한 뭐 빌드 자체가 한 방 모아서 나가서 뭐 앞마당 쪽을 그냥 파괴를 해버리겠다라고 한다면 뭐 상대방 멀티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사실 멀티만 주지 않게 되면은 멀티의 타격만 계속 연달아서 주게 돼. 이 벌처로 말이죠. 예. 주게 되면은 나중에 저그에게 무서울 부분이 없거든요. 신희 선수 입장에서는. 자, 그렇죠. 들은 거 마주치느냐? 중간에 그런데 저 오버로드에서 벌처의 존재를 봤기 때문에 예. 들어 그대로 잠깐 머무르죠. 숨어야죠. 예, 다른 길로 가면서 이제 뮤탈리스크가 이 벌처를 제거를 해줘야겠죠. 예. 네. 자, 아래길. 네. 예. 잘. 야, 그래도. 자, 그래도 집요하게 들어온 잡아주지 야. 못했습니다. 네. 구사일색. 예, 수비 잘 해내고 있는데 일단은 경기의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는 이 벌처의 활약이 말씀해주신 대로 멀티 쪽으로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들어가면서 괴롭혀줄 필요가 있거든요. 한 번 더 그렇죠. 쫓아내네요. 어쨌든 또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벌처가? 네. 이게 자, 한 분의 예. 이상가량을 위로 쭉 빼면서 미나일 채취에 문제를 좀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격 어지간히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계속 뒤흔들고 있는 신희승. 투 스파이어. 스파이어 두 개입니다. 스파이어 둘. 예, 빠르게 이제 뮤탈리스크의 업그레이드를 지금 생각하겠다는 아, 얘기입니다. 진짜 털고 있는 신희승. 탱크 뽑는 시점에 뮤탈리스크의 업그레이드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그냥 뮤탈리스크의 양으로 한번 제압해보겠다라는 변수를 하나 지금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벌처가 동시에 3군데를 찌르고 야,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벌츠가 왜 무섭냐면은 또 옵니다, 그리고. 성큰으로 아무리 방어를 한다고 해도 빈틈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워낙 빨라서 말이죠. 네. 그게.
자, 많이 배설해주고. 예, 그래서 최대한 입구 쪽을 건물을 활용을 해서 수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빈틈은 있기 마련이라서 벌처가 계속 지금 찌르고 들어오는 데다가 여기다가 지금은 중립건물 파괴하고 커맨드 센터까지 지었으니 자원적으로 벌처는 마음껏 쓸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미네랄 수급에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있고, 그리고 예. 팩토리 들이고 있는 상황. 드랍십! 드랍십! 벌쳐! 드랍십! 야, 드론이 마치 바퀴방정이지 그냥 네. 떨어졌으면은 또 뮤탈스크가 센터 쪽을 지날 때 떨어졌으면은 드론 또 한 번 뺄 뻔했어요. 야, 이거 정말. 이미 뺐지만. 자, 네. 근데 체제를 완벽하게 투스파이어로 다 받고, 네. 모든 것이 완벽히 캐치됐습니다. 공실동 드랍. 이게 이캐 동시에 독점 사조로 번쩍번쩍 하고 있는 신혜승. 야, 이거 뭐 본진과 앞마당 멀티까지 지금 장난 아닙니다. 네. 예. 여러 군데로 흔드는데 지금 주력을 하고 있고 그만큼 또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주고 있어요. 투스파이어라는 체제, 투스파이어 체제라는 것은 확인을 하고 갔죠. 네. 그렇습니다. 자, 방해력이 갖춰진 상태, 마지원 선수의 뮤탈리스크. 이렇게 드론이 또, 드론을 또. 잡고요. 또. 또 잡고 양쪽, 양쪽. 양쪽에 신혜승 선수가 찌르기 시작합니다. 야. 완벽하게 찌르는데요. 네. 야, 12시. 한두 번 그냥 그 얇게 찔리다가 이번엔 진짜 깊숙하게 찔렸습니다. 이건 베일의 수준입니다. 거의. 네, 이거는- 3K 만져서도 언제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 아니라 완전 동서남북 그냥 번쩍번쩍거리고 있어요. 예. 동시에 번쩍거리고 있습니다. 네, 뮤탈리스크가 뭔가 이제 제대로 수비가 되지 않을 만큼 벌처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드론이 계속 죽어나가고 그리고 이제 미네랄 채취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옮겨 다닌 것 이거는 뭐 피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피해인 거죠. 빨간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온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예. 또 가요. 예. 어느 쪽을 지나야 되나요 이거 지금? 네, 둘둘 다닙니다. 항상 이렇게 이야. 둘둘 다니기 때문에 어느 쪽을 어떻게 막아야 될지 뮤탈스크로 따라다니면서 막기에는 너무 지금은 벌처의 움직임이 번잡합니다. 그렇죠. 성크 저렇게 하나 있으면 뭐합니까? 벌써 뒤쪽으로 미네랄 필드 뒤쪽으로 이렇게 말이죠. 자, 미네랄 잡아. 잡아. 미네랄 필드 작업 못하는데 말이죠. 지금 다 털리는데요. 네. 마지막 선수 하시죠. 스커지가 나오긴 했어요. 스커지가 나왔지만 털리고 있는 마지막 선수. 야, 이러면서 투하머리에서 업그레이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그렇죠. 문제고 네. 자원상으로 이미 그 미네랄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워낙 자원이 많기 때문에 팩토리 늘려가면서 상대방의 병력에 맞춰서 이제는 그 병력 조합에 맞춰서 유닛만 야. 뽑으면 됩니다. 골리앗 네. 게다가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배슬까지 준비하면 어허, 뮤탈스 체제를 못 또. 막아요. 하시죠. 말씀해준 대로 베슬 하나까지 나오고 나서 진출하게 되면은 뮤탈리스크뿐이 없는 마재현 선수인데 뭐로 막습니까? 베슬 나와 있고 골리앗 나와 있고 업그레이드 돼 있고. 네. 제 신인 선수가 벌처를 계속 뽑는 이유가 이쪽 전투를 하면 무조건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벌처를 생산해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되면 짜증이 머리 끝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벌처를 한동안 쓰고 그 이후부터는 나머지 이제 주력 유닛들 즉 골리앗과 탱크 그리고 베스를 생산하는데 자원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벌처가 이 시간까지 안 다니거든요. 네. 그런데 계속 쓰다 보니까 마재현 선수의 생각 외로 벌처를 많이 쓰다 보니까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지금 죽은 드론만 뭐 두세 분도 될 것 같아요. 예. 물론 뮤탈리스크 쌓여있으면 아직 가지 못하고 있어요. 네. 게다가 정말 드랍시 플레이가 예술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땅속으로 가면서 벌처를 흔들면서 드랍시 하나가 뚝 떠가지고 마재현 선수 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투베스 공이요, 지금 방이. 떴고요. 예, 상대방은 지금 뮤탄스가 업그레이드 체제인데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고 하니까 베슬이 이미 떠서 골리앗과 함께 어느 쪽으로 압박을 가면은 유닛 싸움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주도권이 완벽하게 신인승 선수에게 넘어갑니다. 커맨 센터. 멀티 위치도 완벽하게 계산됐어요. 네. 예. 이게 이런 식으로 신인 선수가 압박을 나오면서 압박 나오는 액션을 좀 취해주면서 액션 정도가 아니네요. 이 정도면은 이야. 경력 싸움을 했어도 절대로 안 밀립니다. 예. 탱크, 네. 베슬, 골리앗, 네. 드랍십. 탱크. 뭐가 물었습니까? 예, 탱크 하나는 이제 방어 타워를 빠르게 제거하기 위한 이런 방법이고 주력은 골리앗과 베슬입니다. 그렇죠. 예. 업그레이드도 압수하고 있어요.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진출하면서 벌써 두세 기만 한시 쪽으로 보내면은 지금 보이는 장면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홀드만 잡아라도 말이죠. 예, 뭐 벌써 업그레이드가 왕창 돼 있고 뮤탈스가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레디 붙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괴롭거든요. 네. 다가오면은 이레디 딱 떨어질 것이고. 네. 야, 첫 경기 카드 타고 해서 마지훈 선수가 진짜 완벽하게 신인 선수를 제압하려는데 신인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완벽하게 제압하네요. 네. 자, 베스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만 골리앗 선수 흔들고 사라지는 스커지. 예, 스타크래프트는 그냥 기세 싸움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머리 싸움까지 치열하기 때문에 야, 또 끝까지 쓰네요. 자, 진짜
지독하게 경기 펼치고 있는 신혜선 선수. 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참았나요? 야, 신청풍명월에서 메카닉 어렵다 하니까 해법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예, 시리즈 응식의 해법이에요. 네, 박진 선수도 이렇게 시원하게 이기지 못했었거든요. 네. 마전 선수 정말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 있을 거예요. 앞마당 싹 쓸렸죠. 본진 위험하죠. 야, 이렇게 또 야. 한시적인 벌쳐 또 들어옵니다. 벌쳐 그득 벌쳐. 드론이 예. 지금 한 30마리 이상은 잡혔을 거예요. 이레네이트. 잘 빼지긴 했는데 어쨌든 예. 이게 물량 감당이 어렵어요. 예, 뭐 빼기는 해도 계속해서 배슬은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미 본질은 무너졌고 완벽하게 밀렸습니다. 테크틱 다 밀렸어요. 완승이네 완승. 레온 정말 파괴 완승입니다. 남은 것 스파이어 바지우 선수 공격 방역 돼 있는 골리앗들 손쓸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 기지를 들어가보질 못했어요. 무탈이 나온 뒤에도 들어가보질 못했습니다. 예. 야 시즈 모드 혹시 시즈 모드 야. 한시만 남았습니다. 한시만. 네, 뭐 갈 수 있는 거는 이 멀티 쪽을 공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상대방의 주력 병력하고 마주치면 그대로 죽음이거든요. 네. 되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뮤탈리스크는 많은데 예.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인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병력들이- 3세트까지 곱게 안 가겠다는 생각인데 마지원 선수가 예, 병력들이 빠져나가는 타이밍에 이렇게 이제 본진 쪽에 뉴클리어 사일러 뉴클리어 사이버 이건 상징적인 거죠. 나라는 겁니다. 내가 네. 이겼다라는 거죠. 보는 앞에서 그것도 뮤탈리스크 바로 밑에서 아, 고트 생산. 신인 선수 진짜 단단히 벼르고 왔네요. 예. 야 이거 1시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원 선수 1시밖에 안 남았어요. 자, 뮤탈리스크로 최소한 팩토리 정도는 장악을 해줘야 디펜시 되는데 매트릭스. 뭐 이것저것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은. 네. 매트릭스 다 밀 수 있지만 밀지 않았어요. 내보냈습니다. 12시. 네, 뭐 메카닉의 또 신의 승식 해석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다 보니까 절대 저그가 메카닉을 우습게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고, 네. 예, 메카닉은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그에게 계속적으로 쓰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뉴클리어 사일을 가리고 있는 팬이 뮤탈리스크입니다. 맞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마든 선수도 열이 바짝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고스트. 12시 헬리입니다. 12시 헬리, 12시 헬리. 자, 갈릴리 다시. 정치현 선수 골리앗 시키는 바꾸는데요. 네. 야, 저 엘리미 나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패턴이 나오면 머리 싸움이 될래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선 희승이가 더블 커맨드 이후에 메카닉을 시도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좀 보여준 것 같고 신청풍명을 해서 메카닉이 분명히 어렵다는 걸 아는데 희승이는 더블 커맨드만 성공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 상대방에게 모든 걸 다 걸려도 반 이상은 승률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고 자원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에게 있어서 전혀 밀릴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시도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새로운 부분은 꼭 신청풍명이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더블 커맨드 이후의 메카닉 자체가 오히려 원팩토리 그 더블 커맨드보다 진짜 더 강력할 수가 있다는 걸 좀 제대로 보여준 경기였죠. 그렇지. 그러니까 더블 커맨드를 일단은 하고 그 다음에 앞마당에 SCV를 붙여놓고 그 다음에 전략이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벌처도 계속 아낌없이 계속 쓸 수 있고 벌처로 계속 찌르면서 투하머리 돌아가고 그 다음에 팩토리에서 유닛 계속 지키고 터렛도 안전하게 다 건설할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저그 입장에서는 더블 커맨드를 미리 발견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을 때 되게 좀 답답해질 것 같아. 그렇죠. 어. 자, 자원적인 힘이 있으니까 방어와 공격과 테크트리가 동시에 다 올라갈 수 있는 그렇지. 장점이 있으니까 좀 어쨌든 앞으로 뭐 안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조금 더 이제 개발이 되고 어느 정도 좀 응용을 해가지고 선수들이 분명히 머리 싸움하면서 더블 커맨드 이에 또 메카닉을 분명히 사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저그전의 정석은 바이오닉 병력 이후에 어떤 그 한방 병력 조합 그리고 이제 뱃을 많이 모으는 이런 체제에서 메카닉이라는 새로운 카드가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저그가 테란 막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 이제 건물 심시티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테란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정찰 수단 막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도 저그 입장에서도 아주 뭐 재밌는 숙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서로가 서로에게 숙제를 계속 내주고 있는 셈이에요. 그렇지. 그래야지 뭐 이제 전략이 돌고 도는 거고 네. 또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단순한 그냥 힘싸움 구도만 안 나오니까 힘싸움 구도만 나오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지. 혼자서 모든 걸 책임진다는 게 되게 좀 힘든 일인 것 같아. 그러니까 너도 그런 적도 있었을 거고 아무래도 팀을 대표해서 올킬을 한번 너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고 또 에이스 결정전에 많이 나왔었던 그런 선수 중에 또 첫선에 꼽히는 선수가 너라서 그러니까 팀을 모조리 자신 혼자 책임진다라는 그런 어떤 책임감도 분명히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일이겠지만 부담감도 상대적으로 좀 있을 것 같아. 그렇죠. 확실히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나가서 경기 이기면은 2배 이상이에요, 기쁨도. 반대로 좌절도 2배 이상이 되는 거고. 그렇지.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조절을 좀 잘 해야 되고 조절을 잘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만 무조건 100%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팀 단위 리그니까 그럼 조율을 좀 잘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요즘의 영호는 그런 것을 잘 조절한다고 생각해? 부담감과 사실 책임감 뭐 막 이런 것들. 잘 조절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조절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이죠. 영호가 사실 나이도 아직 어리고 그렇지. 여러 가지 뭐 물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또 게임에 집중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부담감을 빨리 떨쳐버리는 방법도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 게다가 또 최근에는 좀 결과가 말해주고 있고 그렇지. 아쉽게 좀 다 이겨놓고 무너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 예를 들어 2월 18일 경기인데 이스트로전에서 0대3으로 뒤진 상황에서 이제 영호가 마지막 카드로 이제 딱 등장해서 대근이 이제 박상우, 신상호 이렇게 3킬 기록했지만 결국 희승이한테 졌잖아. 네. 그런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앞선 선수가 단 한 선수만 도와줬어도 영호가 이런 상황까지 몰리지 않았을 텐데 하는 탄식 섞인 이야기들이 막 커뮤니티에서 돌고 막 이랬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경기에서 또 도재욱한테 져가지고 개인 리그 온게임 네스타 리그 또 개인 리그에서 탈락을 또 해버렸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이영호가 혼자 너무 좀 이 팀 자체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돌았었는데 이러기 위해서 뭐 KTF도 사실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 선수들을 뭐 영입하기도 하고 안상원도 데리고 왔고 그다음에 이제 찬수도 이제 팀 내에서 있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팀 입장에서 조금 더 이영호를 배려하기 위해서는 그 같은 팀의 팀원들이 좀 잘해줘야겠지? 앞선 라인에서? 그렇죠. 우선은 잘해줘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서로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맨날 그러니까 이영호만 바라보면서 뭔가 팀을 운영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 또 영호가 컨디션이 항상 좋으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호가 만약에 흔들렸을 경우 그 팀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또 다른 신인 카드든 아니면은 기존에 있었던 강한 테란이든 뭐 이런 테란들을 영입하거나 혹은 키우거나 둘 중에 하나의 어떤 그 선택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얼마 전 MSL에서도 상문이한테 잡히면서 역전패했어 결국은 세트 스코어로 봤을 때. 그렇죠. 거의 그때 뭐 형도 누누이 막 해설 중에서도 얘기했죠. 16강에서 첫 경기 이긴 사람이 100%인데 그렇지. 유독 상문이만 그거 역전해낸 거잖아요. 그렇지. 그것도 이영호한테. 그것도 이제 봤을 때 사실 상문이도 그렇게 그 당시 페이스가 좋은 게 아니었어. 네, 맞아요. 공식전에서 막 4연패, 테란전 3연패 막 이러고 있었고 이랬는데 그 영호를 맞아서 그래도 준비할 기간이 많았다라는 것이 경기 내에서 좀 드러날 만큼 그래도 상문이 같은 경우는 영호에 대한 분석을 어느 정도 해왔고 심리적인 측면이라든가 전략적인 측면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돼 있다라는 인상이 강하게 좀 들었는데 영호 같은 경우는 그런 상문이의 전략을 당하면서도 내가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물론 생각은 있었지만 뭐 제대로 결과적으로는 대처를 못 해냈어. 그러니까 상문이한테 경기를 졌었고 탈락을 했고 이제 희승이한테 져가지고 팀 패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영호가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영호가 그렇게 영호가 실수를 많이 하고 영호가 경기력이 좀 안 좋아서 진 건 아니었거든요. 상문이나 희승이가 굉장히 잘했어요. 희승이도 그때 영호 이상만큼이나 진짜 잘했고 상문이도 요번에 영호 이상만큼이나 잘했어요. 근데 이제 영호가 어느 정도 이제 체력과 정신이 100%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자신과 똑같이 한다 그러면 얘는 대회 때 더 자신의 그런 집중력이라든지 정신을 극대화시켜서 자신의 한계마저도 뛰어넘으면서 상대를 이제 꺾을 수 있는 체력이나 정신력이 있는데 체력도 이제 힘들고 정신력도 힘드니까 상대가 나랑 똑같은 플레이 나만큼 한다고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상대가 나만큼 하면 내가 이제 제대로 된 컨디션이면 그걸 뛰어넘으면서 이어버리면 그만인데 나만큼 하면은
영호만큼 한다는 거 굉장히 잘한 거 아니에요? 테란 그렇지. 중에서 제일 잘한다고 봐야 되는데 상대가 이영호인 나만큼 하면은 얘는 힘든 거야 이제. 똑같은 나를 상대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렇지. 거기다가 게다가 이제 자신을 분석하고 준비까지 해오는 상대라면 그렇죠. 더 이 힘든 거지. 그래서 뭐 비잔티움 2에서 상문이랑 영호 경기를 봐도 이제 상문이가 자신의 어떤 그 안 좋은 페이스를 끊고 그리고 이제 최강 테란 이영호를 상대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또 준비가 됐는가가 그 경기에서 좀 드러나는 것 같아. 네. 자, 이영호 선수가 노란색으로 변했습니다. 아래쪽 가져가고 있는 이영호 선수. 원래 이제 파란색이었는데 지금 붉은색으로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이 컬러를 바꿨습니다. 자, 빨간색. 위에 있는 신상문 선수. 요즘 정말 이영호 선수가 사실 어제도 3승 2패를 했어요. 승이 하나 더 많았는데. 어제만 결국은 5경기. 예. 결과적으로는 이영호 선수가 좀 뼈아픈 날이 되겠는데, 뭐 최근에 몇 주를 살펴보면 경기일정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살인적이죠. 정말 진짜. 이영호 선수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영호 선수가 개인전 스타리그에만 올인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하기야 그 연승 행진이나 그 기록들을 개인 리그에 따져보게 되면 우승했죠. 네, 만약에 개인 리그에 전부 다 올인을 그냥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한다면은 1년 내내, 2년 내내 우승만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영호 선수의 페이스는 분명히 좋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만 어쨌든가 오늘 굉장히 갈림길에 놓이는 건 사실이에요.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굉장히 피곤한 건 사실이죠. 그렇죠. 패배를 했기 때문에 계속 피곤함이- 이기면은 일정이 많아도 괜찮아요. 그렇죠. 피로감이 밀려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네. 이 정도는. 그래도 이제 개인 리그와 이제 위너스 리그를 여러 번 이제 치러가면서 체력도 많이 소진이 됐겠습니다만 그 살인적인 스케줄의 끝이 오늘 또 MSL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MSL에서 아주 깔끔하게 승리를 거두고 집에서 푹 쉬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강할 거예요. 자, 전진에서 베럭스를 찍고 있는 신상문 선수입니다. 네. 자, 이 순간까지 보신 여러분들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84대 16. 이영호 선수의 우세를 적시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신상문 선수의 최근 페이스가 좋지 못하고 공식전 4연패, 테란전 3연패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영호 선수의 손을 많이 들어주시네요. 전적상으로 봤을 때 큰 차이는 사실 안 나거든요. 신상문 선수도 테란전 굉장히 잘하던 선수였고 말이죠. 자, 가스 조절하고 있고 베럭스 지금 가고 있는 이영호 선수인데 베럭스 전진에서 찍고 있는 신상문 선수입니다. 네, 우선 뭐 딱 보아하니 이영훈 선수는 좀 부자스럽게 12배로 12가스를 올려줬고 신상문 선수는 빠르게 올려줬습니다. 11바라 11가스로 보여주는데 예. 강하게 역 언덕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자, 정찰 방향이 잘못됐네요. 네, 만약에 노베럭 더블이라면은 저렇게 이제 바깥쪽에 나가 있는 베럭스에서 생산된 머린으로 앞마당 쪽에 데미지를 주려고 노력을 할 테고 그것이 네. 아니라면은 영원덕을 활용을 해서 상대방을 좀 괴롭혀 주다가 빠지는 이런 경기 운영을 준비해가지고 왔네요. 자, 양방향 정찰에 나서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만 자, 발견했습니다. 한 번에. 자, SB 고개 돌리고 있고요. 팩토리 올리고 있는 것까지 다 봅니다. 신상문 선수가 이영훈 선수를 이길 수 있을 만한 실력은 충분합니다만은 예. 이거 역전해서 2대1로 역전하게 된다면 이변 아닌 이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네. 누가 뭐래도 최강타라는 현재까지 이영호거든요. 그렇죠. 예. 자, 바로 대각으로 올라가는 최강태란 이영호.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상문 선수가 만약에 이영호 선수를 상대로 첫 세트 내주고 내리 2, 3세트 잡아낸다면 그거는 말 그대로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예. 자, 그러면서 이영호 선수는 잘못하면 한풀 꺾이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일단은 머린 하나가 전진 배치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가스절. 전진에 있는 베럭스를 이영호 선수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강하게 셋이. 찌를 것에 대한 예상이요. 3시에 뭔가 지어지네요. 네. 팩토리 뺐죠. SB가 없다라는 거 지금 우리 이후 게임 연출 찍어주고 있고요. 네. 스타포트 네.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예. 우선은 몰래 저 스타포트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자, 그리고 팩토리 잠깐 쉬었다 다시 건설하는 거. 네, 오랫동안 지금 또 팩토리가 약간 좀 늦은 타이밍에 예. 건설이 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신상문 선수의 이 스타포트를 앞세운 압박이 분명히 뼈아플 수 있거든요. 자, 네, 네. 4대 3이죠? 4대 예, 3. 원래 정상적으로 이제 팩토리가 건설이 되어 벌써까지 있었으면은 해라고! 건설이 되어 있었으면은 벌처가 이미 나와 있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죠. 위기돼요. 예, 맞다라 SCB를 뒤쪽으로 빼고 한동안 좀 잊어버렸다 보니까 거기서 실수가 좀 발생을 했거든요. 자, 네. SB 막고 있는 아, 머리들. 자, 네. 먼저 나오기
됐습니다. 물론 이 SCV 동원을 해서 이 벌처 잘 지키면은 막기는 막아요. 하지만 네. 그래도 손해가 분명히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이죠. 결국 게다가, 남은 것은 예, 빨간색.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영호 선수가 위쪽으로 배럭스를 빨리 띄워서 보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고 스타포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피해가 없이 스타포트를 확인했으면 스타포트에 대한 레이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런 피해로 인해서 레이스 다음으로 날아오는 레이스의 피해를 더욱더 입을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봤죠. 이제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 네. 스타포트를 받기의 방정이지 만약에 못 받고 레이스가 본진 안에 도착을 했을 때 레이스의 존재를 파악했으면 그 자체로 경기가 무너질 뻔했습니다. 네. 예. 자, 벌처가 또 들어왔어요. 네. 신상문 선수의 벌처가. 예. 자, 스피드전. 아직까지 원 팩토리. 어찌됐든 언덕 지형을 잘 활용해주면서 이득을 많이 챙겼고 예.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길? 지금부터 시작일 수도 있어요. 이건 됐어요. 좀 기분 나쁜 저 SCV 죽음이 계속해서 좀 이루어졌고요. 네. 자, 예. 하지만 커맨드를 먼저 가져가는 것은 이영호 선수입니다. 예, 네. 커맨드를 가져가면서 어차피 공격적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커맨드를 먼저 가져가는 건데 투팩토리를 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커맨드를 먼저 가져가면서 수비적으로 이제 체제를 바꿔야 된다는 사실 자체도 지금 이영호 선수에게 그다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 아무리 근데 앉아져 있어요. 지금 일꾼 컨트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머리를 짓고 있는 일꾼을 강제 어택했고 신상문 선수는 자기가 할 일을 앞마다 벙커 건설하고 심시티를 하고 있었는데 재빠르게 빼줘서 다른 걸로 교환을 해줬어요. 네. 자, 이영호 선수가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자, 네. 벌처가 전진 배치되기 시작합니다. 이영호 선수의 벌처가 말이죠. 그런데 계속 여기서 킬수를 올리고 있는 성과를 올리고 있는 신상문 선수의 예, 레이스. 빠르게 체제 전환하면서 어쨌든 앞마당을 먼저 가져가는 이런 선택은 좋기는 했습니다만은 레이스의 지속적인 데미지를 너무 심각하게 오랜 시간 입으면 안 되거든요. 네. 자, 클로킹까지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 아직 컴퓨터 달리지 않은 상황. 이거는 일꾼 피해가 꽤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가 마인업을 통해서 상대방의 그런 질주 병력을 어느 정도 묶어두고 네. 많이 비었죠, SC들이. 앞쪽으로 좀 빠져나가기는 했는데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SCB 손해가 분명히 있었고요. 네. 예, 팩토리가 처음부터 빠르게 지어지지 않으면서 상대방에 찔린 것이 이렇게 레이스의 타격까지 이어지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네. 자, 더 네. 7킬이 기록되어 있는 스캔. 하지만 빠져나가는 레이스. 네. 레이스로 당분간은 피해를 더 줄 수 있어요. 네. 골리앗 2개밖에 안 되고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게 당연히 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볼초 보고 그렇죠. 따라가는데요. 신상문. 낚였네요. 이런 식의 실수를 안 하던 선수인데 네. 레이스 컨트롤에 매진을 하다 보니까 나와 있는 랠리 따라서 나와 있는 탱크의 홀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이것도요, 레이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신상문 선수. 네. 잘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예. 떠서 위로 올라갔네요. 분명히 이영호 선수가 지금 해줘야 될 부분은 마인 매설해주고 계속 일꾼 찍어주면서 발전하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을 신상문 선수가 좀 이용을 해줘야 돼요. 예. 그 상대방의 스타포트를 발견하고 나서 바로 이제 투팩토리에서 병력을 왕창 뽑는 게 아니라 아머리 아카데미에 올려주면서 앞마당을 먹는 이런 대응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이영호 선수도 지금 완벽하게 무너진 상황이 아니거든요. 비록 SCB는 적기는 합니다만은 마인으로 상대방을 막아놓은 이후에 SCB를 복구할 만한 시간은 어느 정도 있단 말이죠. 네. 자, 이영호 선수에게도 기회가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네. 분명히 초반에 많은 데미지를 입긴 했습니다만 말이죠. 네.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레이스 한기가 더 아깝네요. 탱크보다도 분명히 조금 더 괴롭힐 수가 있었을 텐데 네. 그 부분은 약간 아쉽고 어쨌든 피해를 주고 앞마당도 따라갔기 때문에 신상문 선수가 괜찮아요. 네. 안 밟았네요. 네. 자, 마인 서서 치워내고 있는 신상문. 예,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을 만큼의 화력이 주어졌죠. 예, 머리 바깥쪽으로 내보내면서 마인 제거하는 이런 플레이들 좋고요. 방금도 좀 네. 재미난 상황이네요. 예.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덤벼들면 안 죽는 거예요, 그렇게. 네. 네. 워낙 또 SCV를 많이 다쳐서 커맨 센터를 일찍 완성시켰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멀티 차이는 그렇게 안 나는 네.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이영호 선수도 상대방을 좀 흔들리게 만들 만한 수단이 필요하거든요. 네. 예? 신상문 선수가 이런 플레이, 레이스는 이런 역할이에요. 상대방의 체제를 확인하고 팩토리가 몇 개 있는지 상대방의 스캔을 낭비하게 하고 네. 굉장히 좋은 유닛이에요. 스캔 또 썼습니다. 네. 스캔 사용하게끔 만들면서 계속해서 SCV 때려주고 거기 스캔 사용하면 뒤로 빠지고 그동안에 자신은 탱크 위주로 생산을 해서 화력 위주로 지금은 부대 편성을 하는 이런 상황을 신상문 선수가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힘면에서 이영호 선수가 따라오질 못하는 겁니다. 네. 자, 포팩토리 올리고 있는 신상문 선수. 신상문 선수가 레이스로 파악을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라인 잡을 때도 신상문 선수가 더 유리한 고지를 잡을 수가 있어요. 네. 자, 탱크 5대 보유하고 있는 신상문. 네, 일단 기본 화력에서 앞서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벌처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은 이 정도 탱크 숫자는 머릿수로 밀어붙여도 밀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신상문.
이 대가로 내려가는 벌처와 마주치기는 했었는데 그냥 내려가고 있는 신상문 선수 SB. 네, 레이스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한두 개만 있어도 상대 베럭스는 느리다 보니까 병력을 따라다니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레이스는 시야 확보용으로도 굉장히 좋은 유닛이에요. 네. 예. 자, 팩토리 2개, 4대2의 팩토리 타워 보여주고 있는 신상문 선수와 이영호 선수. 게다가 스타포트 하나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네. 비록 이영호 선수가 앞마당을 먹으면서 빠르게 대응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SCB 손해가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좀 가난했거든요. 커맨드 센터는 2동인데 일하는 일꾼들이 많이 없어서 자원 수급하는데 오히려 신상문 선수보다 밀린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예. 자, 그리고 추가 멀티를 잘 끊어주고 있는 이영호 선수입니다. 예측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벌처 하나. 네. 다수의 벌처로 밀고 내려오는 신상문. 지금 신상문이 할 게 많아요. 그렇죠. 선택권은 신상문에게 있습니다. 예. 이영호 선수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쨌든 일꾼 피해를 받았지만은 자신과 상대방과 앞마당 멀티는 똑같기 때문에 멀티 체크만 해주고 멀티가 없다면은 충분히 장기전 가면은 역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네. 자, 센터 우회를 통해서 6시에 네.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뒷길로. 야, 그게 정문만 쳐다봤는데 이게 옆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벌처의 활로를 뚫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벌써 쑥 들어가서 벌써가 마인에서 마인 위쪽에 이영호 코리. 테크 쪽으로 많이 마인 시작합니다. 자, 마인 강조택 해줬고요. 네, 완벽하게 다 뚫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도 지금은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뒤에 들어갔었던 병력의 숫자가 꽤 많았는데 충원되는 병력이 또 있었고 위쪽에 있는 탱크들이 마인에 의해서 한꺼번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 한숨을 돌리기는 했지만 한 번은 더 막아야 됩니다. 네. 드랍십 자, 견제가 이제 드랍십. 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드랍십을 활용한 공격을 한 번 더 막아야 된다는 얘기기. 저 벌처가 사실 본진으로 쑥 들어갔어도 들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네. 어쨌든 이후 공격이 드랍십이라는 게 신상문 선수에게는 좋게 작용하겠네요. 네. 자, 이번 공격을 어쨌든 막음으로 인해서 팩토리 하나를 버는 데는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러나 팩토리 차이가 조금 더 나기 시작을 하고 또 2배예요. 예, 실제로 이제 원 드랍십, 그다음에 이제 투 드랍십, 쓰리 드랍십까지 계속해서 연속해서 공격이 들어올 텐데 네. 이런 공격까지 다 막아야 건물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즉 자. 팩토리를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벌처 탔을 것 같은데 자, 내립니다. 네. 우선은 예. 벌처도 피해주면서 본진에 나왔던 벌처는 상대방 멀티 쪽에 마인 배설 좀 해주고요. 예. 완벽하게 경기를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가 이어오니까요. 예. 또다시 일꾼을 쫓아내고 있는 신상문. 네,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안 되겠다라는 신상문 선수의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인. 이영호 선수 상대로 얼렁뚱땅해서는 못 이깁니다. 네. 자, 이영호 선수를 괴롭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면서 동시에 신상문 선수 멀티 확보하면서 상대방 멀티 쪽에 마인 배설해주면은 되는 거예요. 센터 쪽 자신이 장악할 힘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추가 멀티를 신상문 선수가 가져가고 있는 것 같죠? 예, 바로 뭐, 여기 말입니다. 네, 원드랍십 플레이는 일단은 잘 막았습니다. 그동안의 탱크를 약간 모았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도 분명히 멀티를 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생기기는 했는데요. 예. 네. 동시에 2군데 멀티를 가져가고 있는 신상문 선수. 예. 네. 이제는 나와있던 탱크로 크게 큰 그림을 그리면서 센터 쪽에 라인을 형성해 놓고 드랍십이 나와있다 보니까 드랍십 2대 3대 되면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은 당연히 SCV. SCV. 자, 연문을 또 주의해야죠, 이제는. 예. 네. 스캔 뿌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인이 있나 없나 이렇게 확인을 자, 해보는 예. 거죠. 그렇죠. 멀티를 위한 방어선 구축 그리고 커맨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영호 선수가 6시 멀티를 가져가지 않는 걸 눈으로 확인하면은 신상문 선수가 지상군으로 이렇게 들일 필요도 없어요. 라인만 두고 드랍시 그냥 모이면은 계속 견제 들어가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야, 병력 심 잡아줬고요. 야, 이 플레이는 좋네요. 네. 그렇죠. 예, 이 신상문 선수가 계속해서 앞서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완벽하게 지금 파악하고 한 번이지만 그래도 12시 쪽에 지어지고 있는 가스 멀티 쪽에 SCV를 잡아준 이런 플레이는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근데 네. 그 사이에 드랍십이 3대나 네. 쌓였네요. 스피드업도 안 된 벌처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 근데 정말 최강태랑 이영호가 맞지만 신상문 선수 진짜 잘하네요. 네. 넓게. 안정적으로 갑니다. 뭐 한번 이 병력을 소비한 이후에 드랍십 한번 찔러놓고 그 이후부터는 멀티상에서 완벽하게 앞서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드랍십이라는 드랍십만 요격하면은 이게 뭐 드랍십 요격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영호 선수가 멀티 하나를 더 먹을 수 있고 팩토리도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죠. 네. 예. 자, 탱크는 많은데 골리앗이 없어요. 영레 있습니다. 네. 자, 이영호 선수. 이영호 선수는 저 레이스 정말 허무하게 잡히면 이 경기 절대로 못 이깁니다. 네. 이득 많이 챙겨야 돼요. 예. 자, 탱크를 때리고 있는 이영호 선수의 레이스입니다. 일꾼이라도 보내서 고쳐야죠. 네. 자, 계속해서 탱크를 그래도 전진 배치 약간 해주고 있는 이영호 선수. 예, 여기서 유닛 이득을 봐야 자신도 센터 쪽에 라인을 잡으면서 다른 쪽 스타팅 포인트의 멀티를 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예, 시간 벌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건데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네. 그러니까 이영호 선수가
센터 쪽을 지금 계속 잡으려고 하는 거 상대방 쪽을 노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과 동시에 왼쪽 라인 크게 보면은 왼쪽 라인에 있는 멀티도 자신이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자, 드랍십의 골리앗과 탱크들이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뭐 센터 쪽에서 좀 이득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변수는 아직 있습니다. 네. 이 드랍십. 네네. 네. 아, 세인가요? 저것을 자, 요격하느냐? 자, 시야권 안에 들어올 것. 들어오면은 안 들어오는데요? 들어오면은 골리앗 타고 있네요. 골리앗 믿고, 골리앗을 네. 믿고. 네. 앞선 그 드랍십의 HP가 좀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지나가다가는 레이스 시야에 들어오는 때는 저 드랍십이 잡힐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네. 이게 신상문 선수가 지금 자신이 멀티 하나를 미네랄 멀티를 더 돌리고 있고 12시 멀티도 게스 멀티도 자신이 더 빨리 돌렸기 때문에 드랍십이 3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전하게 탄탄하게 센터를 조이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영호 선수가 가져갈 지역을 먼저 점령하고 있는 신상문. 예, 5시 지역을 5의 팩토리에서 나온 유닛을 바탕으로 5시 지역 아예 못 먹게끔 만들어 놓고 지구전으로 7시죠. 가네요. 장기전으로 갑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스타팅 포인트 쪽에 있는 앞마당 쪽을 지금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네. 7시 쪽 말씀이시죠? 예.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신상문 선수가 3시 쪽에 터렛만 쫙 건설해 놓게 된다면은 봉쇄당하는 이영호 선수인데요. 네. 저렇게 이제 7시 라인 쪽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잡아놓고 예. 그다음에 11시 앞마당 쪽 이런 식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확실히 자원면에서 전혀 안 밀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의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격만 막으면 신상문 선수가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이거 근데 잘해주고 이게- 있는 거예요, 이용호 선수가. 어찌됐든 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쪽 라인만 자신이 잡고 멀티를 가져가게 되면 어차피 그러니까 이용호 선수가 지금 생각한 거는 7시 라인 쪽에 멀티는 자신이 못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시는 본인이 꼭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 자, 드랍십 4대 보여오고 있습니다. 예, 3시를 가져가기 위해서 병력 이동이 있으면은 또 한 곳에 빈틈이 생기기 때문에 신상문 선수는 드랍십을 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그 틈이 좀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완전히 네. 둘러치고 있는데 멀티로. 예. 멀티로 둘러치면서 터렛으로 둘러쳐서 레이스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와 위쪽에 올멀티 수준으로 지금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신상문 시간이 선수가. 반시계 반을 쭉 돌면서 카만제를 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야, 정말 여기까지. 16강, MS 16강이 정말 그 선수를 완전 죽이는 플레이를 완전히 와, 장난 아니네요. 자, 드랍십! 드랍십. 야, 자, 골리앗이 예. 한 대도 못 떨궜네요. 네. 사실 돈 앞에 장사 없거든요. 네. 그렇죠. 이영호 선수 갈수록 답답해지는데요. 신상문 선수가 와서 막 들이받는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져가야 될 7시 쪽에 라인을 형성을 해놓고 위쪽에 올멀티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부터 뚫어야 될지 그리고 어디 지역부터 멀티를 먹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밀봉하고 그렇죠. 있어요. 밀봉. 네. 예, 터렛과 병력으로 밀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두기 시작했어요. 네. 아, 이거 뭐 신상문의 침착함이 이영호 선수를 진짜 답답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최소한 그냥 말씀해주신 대로 신상문 선수가 계속 들이받으면서 이영호 선수가 이득을 챙겨야지 빈틈이 생기기 마련인데 유리한 거 아니까 섣불리 안 움직여요. 숨 막혀 죽게 내버려둡니다. 예. 어차피 공방을 펼치다 보면은 이영호 선수의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해서 그냥 중간에 좌절하는 이런 경우들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공방을 펼치기 이전에 자원으로 앞서가면서 센터 쪽을 든든하게 잡아 놓게 되면은 상대방이 어쨌든 와서 들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팩토리 상황이 여전히 뒤지고 있죠. 네. 네. 진짜 이런 식으로 밀봉당하고 자신이 멀티가 손해기가 많다고 한다면은 진짜 무서울 게 없는 부분이 레이스의 부담을 뭐 할 필요도 없고요. 벤투크도 생산 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 떠다니는 드랍십이라든지 지상군으로 나올 수 있는 병력 그 부분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서는 신상문 선수가 앞서고 있거든요. 그렇죠. 라인을 일단은 잘 잡아놨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만 지속적으로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저 10시 쪽에 스타팅 포인트가 돌아가면 거기다가 스타포트 쫙 지으면서 레이스 왕창 뽑는 이런 경기 운영이 신상문 선수에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즐거움을 네. 고민하는 것이죠. 레이스를 네. 뽑아볼까? 배틀을 뽑아볼까? 뭘 해볼까? 네. 아, 그래도 이영호 선수가 진짜 3시를 가져가는 플레이는 예술입니다. 지금 이렇게 밀봉 상황에서 웬만한 테란이면은 진짜 답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막 뚫고 나오려다가 먼저 터지고 막 이렇게 되죠. 네. 자, 하지만 시시각각 조여오고 있는 신상문 숨 막히는데요. 네, 탱크가 4기밖에 없는데 드랍십을 터렛이 있음에도 왕창 예. 던질 수 있습니다. 자원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이 정도 누나는 깜짝 안 하죠. 예. 이제는 자원이 많으니까 소모전에도 자신 이긴다는 거 아니까요. 예. 자, 드랍십으로 위쪽에 또 드랍십. 던지는. 걷어냅니까 이영호 선수가? 야, 그래도 잘 걷어낸데 드랍십 이런 근처에 게 있어가지고. 이영호예요. 야, 이거는 한번 딱 꽉 마음 먹고 들이받았는데 이영호 선수가 멀티도 지키고 유닛도 꽤 잡았어요. 네. 업그레이드를 오히려 이영호 선수가 앞서가고 있어요. 네. 공격. 이영호 선수는 이런 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들어와서 내가 이득 보고 빈틈 만들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신상문 선수 이거 봐라. 예. 다른 거 한번 해볼까? 다른 데 찔러볼까? 네. 고민하죠 이제. 이제는
일단 먹으면서 태클 확보를 하는 편이 낫겠죠. 네. 이렇게 들이받다 보면은 결국 이영호 선수도 200을 모을 만한 자원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대방의 힘을 눌러버리고 루트를 나갈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기초적으로 기초공사 탄탄하게 해놓고 그다음에 많은 자원을 바탕으로 태클을 확보를 해주는 게 가장 안정적인 그런 승리의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니맵 봐주십시오. 지금 완전히 서남 쪽으로 몰고 있어요. 네. 빨간색으로 몰아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신상문 선수의 개남인데 자원 상황이 1000대 인구수 178. 예. 이게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지상 물량 모으고 있습니다. 네, 신상문 선수가 지금 정말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 센터 뚫리면 경기 끝이다라는 자, 그림을 안 나오게 만들어주고 자, 있는 이영호 선수 이영호 선수의 한방 드랍슛! 네. 이영호 선수가 오늘 일꾼 진짜 튀어나와요, 잘하네요. 많이 먹어도 소용없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 많이 먹어도 팩토리 지역을 장악을 당하면은 유닛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좀 난감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면은 방침을 깨버린다든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판단인데 그 판단은 정확합니다. 근데 약간 부족하네요. 약간 예. 부족합니다. 드랍십이 한 6, 7대만 됐었어도 예, 조금만 더 세게 떨어뜨면은 치명타를 입힐 수도 있는데. 예. 드랍십이 경상. 여기 지금 터렛이 많지 않았다면은 분명히 또 더 아프게 들어갔을 텐데 저기 터렛이 많이 구비가 되어 있으면서 추가타가 못 온다라는 게 되게 좀 아쉽네요. 그렇죠. 빈틈을 정말 제대로 노렸어요. 예. 이 상황에서 빈틈 노릴 수 있는 거는 저 이용호 선수밖에 없을 정도로 잘 노렸는데 상황 종료. 병력이 약간 부족하네요. 예. 상황 종료 됐어요. 네, 탱크 둘이 일단은 남았고요. 센터에 있는 병력 조금 끌어가지고 이 병력 밀어내면 밀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네.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상황 종료네요. 네. 그리고 이제 드랍시. 센터로 나옵니다. 센터로 그래서. 자, 속도전인데요. 이영호 선수. 이영호 선수가 가속 페달 밟기 시작했어요. 예. 자, 근데 본진 쪽으로 들어가다가 드랍십이 많이 다쳐가지고 기동력이 약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자, 그래서 위로. 또 자, 돌아가요. 이용호 선수도 네. 이제 자원 가져가고 팩토리 늘렸으니까 승부를 어느 정도 봐야 된다고 말씀해주신 대로 속도 좀 펼치고 근데 네. 더 많아. 역시 예. 부자 앞에서는 네. 상문이가 일단 뭐 영호랑 완전히 그 물량 대 물량으로 그리고 유닛 대 유닛으로 맞대응을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딱 피해를 주고 나서 자신은 멀티 먹으면서 위쪽에 있는 멀티 다 먹으면서 센터 쪽에서 자리를 잡고 추가되는 멀티만 뭐 최대한 견제를 해주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영호한테 휩쓸려가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 경기 딱 한 경기만 놓고 봤어도 상문이가 이제 경기 내에서 안정적인 시나리오를 참 잘 구축해갖고 왔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우선 힘에서 이제 밀리지 않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상문이도 있고 또 준비를 해왔는데 나름대로 또 머리도 많이 썼어요 상문이가. 영호를 상대하면서 우직하게 그냥 힘만을 바라보고 힘 대 힘으로 싸우자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를 했고 그 부분이 또 이영호가 좀 힘든 부분이 약간 이영호한테는 좀 힘든 부분으로 다가왔고 그렇지. 예, 그러면서 사실 마지막에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영호는 지금 무언가 혼자 막 짐을 지고 있는 예? 누군가 옆에서 같이 들어줄 수 없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상문이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면서 누군가 좀 같이 들어줄 수 있는 상황에서 준비를 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중반 이후에 상문이의 압도적인 경기 운영 뭐 이런 게 나오기 전에 초반에 좀 어이없는 실수가 나오기도 했어. 그러니까 영호가 팩토리를 짓고 있던 SCV가 상대방의 정찰 SCV에 맞아요. 공격받으니까 그거를 잠깐 뒤로 빼놨는데 그걸 제 타이밍에 안 붙여가지고 초반에 막 견제 나오고 이랬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좀 과도한 어떤 스케줄 때문에 쌓여진 피로 누적 때문에 생긴 집중력 결여, 집중력 저하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오는 그런 결과다라고 이제 많은 팬들도 얘기하고 있고 말이지. 네, 사실 뭐 좋은 경기라고 뭐 승리하기 위해선 집중력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해도 될 만큼 진짜 중요한 요소인데 여러 가지로 뭐 체력적인 뭐 정신적인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소모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집중력이 정말 중요한 무대에서는 더 필요한 시점에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영호한테는 사실 이번 경기로 나왔고 안타까웠죠 사실. 네, 그래서 보는 사람들도 되게 좀 안타까웠고 팀 내에서 이제 영호를 관리하는 이제 KTF 벤치 입장에서도 되게 좀 안타까웠을 것 같아. 아무래도 그러니까 팀의 어떤 그 상황상 봤을 때 영호가 가장 믿을 만한 카드고 또 그리고 영호만큼 또 위기 상황에서 팀을 구해줄 만한 카드가 현재까지는 어쨌든 KTF에 많지 않기 때문에 영호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영호는 그 경기 숫자 그리고 스케줄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집중력도 떨어지고 개인 리그에서 모두 탈락하고 이런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오니까 팀의 사정과 영호의 어떤 그 스케줄이 맞물리면서 지금 현재는 어쨌든 답이 안 나오는 상황 아니야. 그렇죠. 지금 뭐
기다릴 수밖에 없죠. 영어가 그렇지. 이미 다 탈락이라는 상황을 맛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팀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답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겠지. 영어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돼서 언젠가 이제 올바른 해답이 나오다 보면은 영어가 이제 개인 리그에서 갑자기 탈락하거나 페이스가 확 안 좋아지거나 이런 좀 수모를 겪지 않아도 자신의 실력만큼의 어떤 그 금자탑을 쌓는 이런 선수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렇죠. 예. 자, 리쌍록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한시적에 있는 테란 이영호 선수 현재 3킬 기록, 이재동 선수의 골든크라운을 뺏어온 이영호 선수, 그리고 자 대각 지역에 바로 또 변했어요. 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네. 이재동 선수가 있습니다. 네, 분명히 맵에 대한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은 테란이 11, 저그가 7로 테란이 조금 앞서고 있기는 한데 네. 상대는 이재동, 게다가 이영우, 이재동은 이영우 선수와 이재동이라고 한다면 맵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렇죠. 제일 먼저 문제될 수가 없습니다. 이름값이 있는데요. 네. 자, 뭐 또 다시 재밌는 기록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재동 선수는 0809 시즌 이 프로리그 1, 2라운드 뭐 다 나와서 KTF전에 출전했을 때 모두 이겼습니다. 3점 전승. 나봅니다. 모두 꿇어라! 네. 바글바글은 뭐죠? 네. 굉장히 강력한 임팩트를 보여주는 이재동 선수. 일단 상대방이 어떤 플레이를 펼치는지 상당히 궁금한가 봅니다. 네. 드론 서치가 상당히 빨리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앞마당 멀티를 준비할 것 같고 최근에 이 맵에서 신축풍령에서 선수들이 테란 선수들이 전진 베럭스라든지 빠른 베럭스를 통해 저그의 그런 초반 멀티를 상당히 집중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재동 선수의 그런 영향도 있을 뿐더러 이영호 선수 전략적인 모습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있는 빠른 정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확실히 말씀해 주신 대로 저 드론은 센터 쪽, 자신의 앞마당 좀 밑에 쪽에다가 건설해주는 빠른 베럭스를 정찰하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뭐 어찌됐든 빠른 베럭스도 아니고 정석적으로 올라가는 베럭스를 확인하면 이재동 선수는 뭐 나쁘지 않은 출발을 한 겁니다. 자, 살아서 돌아가느냐? 자, 살아있는 현재 드론이긴 합니다만은 거의 혼수 상태입니다. 빠른 정찰을 드론 한 기를 더 누르는 걸로 보상을 받으려는 이재동 선수의 모습까지 보였네요. 투여 가스. 처리를 하기 위한 선가스를 들어가고 있고요. 가스 먼저, 스포닝풀보다 가스 먼저. 자, 며칠 전에 이영호 선수에게 전략적인 수를 꺼내 들다가 좀 숲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경기를 내주고 말았는데 캐스를 먼저 짓는 걸로 봐서 또 그런 플레이가 나올 가능성이 많죠. 오늘도 가디언을 뽑을지. 네, 그냥 대놓고 짓네요. 그렇죠. 야, 굉장한 자신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굉장한 자신감이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이재동 선수가 굉장히 자신감이 있을 때 주로 쓰는 빌드가 이 추해철이거든요. 자, 드론 컨트롤도 전혀 이재동 선수도 뭐 자신감에서 뒤지지 않고 있죠. 그렇죠. 뭐 며칠 전에 졌다고는 하나 이재동 선수가 이영호 선수한테 밀릴 이유는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자, 이제 오늘 어떤 경기 결과가 나올지. 일단은 선발업까지 찍어주면서 저글링을 통해 상대방의 앞마당을 좀 찌르겠다는 움직임도 보일 수 있는 건데 뭐 앞마당 쪽에서 레어를 가는 선택을 먼저 하네요. 자, 이재동 선수를 보내주고 계시네요. 일단은 레어 타이밍을 조금이라도 안 보여주려고 그렇죠. 숨기면서까지 앞마당 쪽에서 레어들을 올리는 모습. 이것은 분명히 테란 선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분명히 여러 가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선발업을 먼저 찍었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한 가지는 생각이 안 나네요. 이재동 선수의 팬 여러분들이 무리지어서 뭔가 좀 논의를 하고 계시는군요. 이영호 선수를 어떻게 해야지 제압할 수 있을까 이런 뭐 회의를 할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뭐 히드라덴이 올라가지 않는 걸로 봐서는 레어가 완성된 이후에 스파이어 체제를 올려주고 자, 테크가
스파이어 스파이어 위치. 스파이어. 예, 네. 스파이어네요. 하고 예, 드론이 5시 쪽으로 가면서 3의 처리를 피려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뭐 이 두 팀의 팬 여러분도 많이 오셨습니다만 이재동 선수의 추종자분들이 예. 예, 폭군의 백성들이 많이 오셨어요. 네, 이재동 선수가 또 이제 팬미팅을 할 때는 굉장히 수줍어하고 귀여운 모습이기 때문에 네, 팬분들도 어떻게 덮칠까 뭐 이런 네, 그런 재미난 회의를 하고 있으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봤고 이재동의 크립이 되고 싶어요. 네, 자, 엔지니어링이 울리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닉 체제. 일단은 뭐 상황에 따라서 옴니무탈리스크로 끝을 보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엄마린 체제로 이영호 선수가 가닥을 잡아 나가고. 누구의 팬분이신가요? 예, 미인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십니다. 네. 뭐 한승엽 해설의 팬일 수도 있죠. 우리 업그레이드들도 많이 되세요. 우리 팬 여러분들도. 좋습니다. 네. 좋아요. 자, 일단은 저글링이 저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네. 있는 SB들. 상대방의 SCV가 어느 곳으로 나오나 체크해주기 위해서 저글링이 쭉.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모습이고요. 네. 뮤탈리스크 지금 나바 6개 돌아가겠죠. 자, 이제 스파이어 완성된 순간 스캔 아. 보고 완벽하게 체제를 파악합니다. 네. 이영호. 스캔 딱 2번 뿌려서 앞마당과 본진 순차적으로 정찰을 했거든요. 네. 예. 네, 이렇게 되면 이영호 선수 일단은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가 완료될 때까지는 안전하게 마린을 보호하면서 자원적인 타격을 입지 않는 거. 터렛의 위치를 보호하니까 터렛으로 막으려는 생각보다는 터렛으로 상대방의 무탈리스크 위치를 간파 그리고 마린을 최대한 컨트롤해주면서 막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네. 자, 벙커까지 건설해주고 있는 이영호 선수 앞마당에. 참 이영호 선수의 스캔 타이밍이 진짜 절묘하네요. 딱 라바 돌아가는 시점에 스캔 뿌려주고 거기에 맞춰서 터렛 건설해주고 곳곳마다 지금 방어 잘해주고 있고요. 아까 또 드랍십 날아갈 때 딱 고기를 딱 찍습니까? 절묘합니다. 자, 히드라이스 대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이재동 선수. 네, 그렇죠. 뭐 이영호 선수의 대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히드라이스크 된 선택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많지는 않더라도 소수 럴커 한 3기에서 4기 정도의 럴커만 보유하더라도 멀티 방어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무탈리스크로 시간 최대한 벌고 럴커까지 띄운다면은 이재동 선수가 괜찮은 상황이죠. 네, 이영호 선수 지금 반응 속도도 장난이 아니에요. 예. 뮤탈리스크가 표창을 던지기 직전에 그냥 스팀팩 먹고 그냥 달려드는 모습이고요. 예. 일찌감치 와서 뮤탈스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터렛 한 기만. 야, 5시. 네. 궁금한 거죠. 자, 비트를 자, 들어가는데 사이사이 예, 파고들고 사지가 될 수 있는 있습니다. 자, 터렛에서 둘러싸여 있고 멀리들이 쑥쑥 달려옵니다. 예, 나가더라도 터렛에 좀 교통 얻어 맞으면서 나갈 수 있는 지역까지 들어왔는데 네. 좀 리딩을 보고 돌아가야 되는 이재동 선수의 입장이고 방금 전 5시 스캔도 예. 굉장히 훌륭했어요. 5시 스캔 뿌렸는데 만약에 멀티 돌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은 오리선 전략이거든요. 예. 맞기만 하면 이긴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5시를 뿌렸던 거고 예. 정차 아주 좋습니다 지금. 예. 자, 히드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무탈리스크에 업그레이드를 눌러줬다면 방위랍 정도나 공유랍 정도는 완료가 됐을 타이밍인데 아직까지는 되지 않은 모습 보아서 럴커 추가를 위한 그냥 업그레이드까지 누르지 않은 듯 보이고요. 네. 예, 이러면서 챔버가 올라가느냐 아니면 빠르게 퀸즈 넥스트가 올라가면서 하이브를 생각하느냐 그게 좀 포인트가 될 것 자, 같습니다. 무엇이나 네. 볼까요? 아직까지 칩도 안 보이고 퀸즈네스도 보이지 네, 않습니다. 뭐 아직은 좀 이른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추가가 되지 않고 있고요. 네, 예. 뮤탈리스크로 사실 이대용 선수가 원하는 만큼의 이득을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빨리 테크트를 올리게 되면 밀릴 수 있다는 판단에 아주 살짝 늦게 올라가는 모습. 이게 도대체? 와 이게 이게 걸리네요. 골치 아픈데요. 왜? 이거. 예. 야, 공일업도 있고요. 와, 이거 어디 있죠? 예, 럴커를 걸리지 않았다면 뒷마당 쪽에 딱 배치시키면서 자원 타격을 조금 줄 수 있었을 텐데. 네. 와, 이영호 선수가 정말 좋은 타이밍에. 감히 다 알고 있어요. 정말 뭐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네, 네. 정말 그 와중에도 무탈리스크 통해서 상대방의 메딕 한 기 줄여주는 이재동 선수 참 대단하고 예. 눈치 싸움이 상당합니다. 네. 자, 일단은 중앙에 내려가는 SB 후퇴해주고 일단은 차근차근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이재동 선수. 네. 자, 공일업되어 있는 이영호 그러면서 테크 확보가 아직까지는 되고 있는 투스타포트를 한꺼번에 올리고 있는 탱크를 이영호 뽑지 않고 선수입니다. 사이언스 예. 베이스에 좀 집중 투자해주면서 예. 업그레이드된 머린 메딕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좋아요. 뒤쪽 좋죠, 이 위치. 네, 명당입니다. 투자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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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애매한데요. 네. 자, 럭커 영을 받아야죠. 이영호 선수 컨트롤 잘해줘야 돼요.
넓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뮤탈리스크도 자, 러커 있고요. 넘어가면서 자, 러커 치워주고 둘 다 잡아냅니다. 그리고 디펜스 넘어가치는데요. 이영호 선수, 이진도 선수 실수. 이러면 나갈 타이밍이 생긴 것은 맞는데 언덕 쪽에 또 럴커 세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회하는 방향. 네. 이 선택은 이영호 선수도 굉장히 좋습니다. 정면 쪽에는 러커 셋 이상이 벌어져 있죠. 네, 업그레이드가 네, 된 네. 마린이기 때문에 예. 최소한 센터 쪽에 있어주면서 센터 쪽에 저 정도 숫자의 머린 메딕 병력이 있으면 저걸 따라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예. 이득 챙길 수 있고요, 컨트롤로요. 자, 이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입니다. 예, 분명히 지금 이재동 선수가 선택한 테크 자체가 스탑라커인가요? 네, 스탑라커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유혹을 하겠죠, 유혹. 아, 스캡 뿌려요. 네. 예, 스탑러커일 수도 있으니까 스캡 뿌리면서 달려내오는 이영호 선수. 아, 참 소름 끼칠 정도고. 예. 자, 베슬, 첫 번째 베슬을 노리고 있는 스커지입니다. 중간에 바로. 네. 아, 정말 양 선수가 사실 서로를 무서워하는 그런 선수이다 보니까 정말 꼼꼼하게 뭐 한치의 그런 빈틈도 없이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예. 자, 예. 디팔라 마운드까지, 그리고 아직까지 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동 선수. 이재동 선수는 좀 더 쉬운 길을 가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수를 둔 겁니다. 네. 뭐 빠른 지름길을 선택한 거긴 한데 거기에 막 가시밭길도 있고 자, 디팔라 없이 그냥. 아이고, 덮어두고 있는데요. 공이력된 마린이기 때문에 럴커가 농와요. 네, 컨트롤이 예.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뒤쪽으로 몰고 있는 듯한 느낌. 또 뭐 스탑 널커가 있을 것 같으니까 예. 스캔 계속 뿌려주면서 센터 쪽으로 이동해주고 있고요. 스킨이 한도 끝도 없이 나오네요. 네. 이상하게도. 자, 여기 뚫리면 난리 나죠. 스캔 뿌리면서 양그 샌드위치 중간에 보는 러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야. 스커니까 이재동 선수 변이 편명. 이것도 그냥 손해 스캡 보는 장사. 네. 그렇죠. 스캡 뿌리면 또 싸워서 또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스캔이 없기 때문에 예. 발라서 싸운 게 아니라 지금 뒤로 뺀 거지. 스캔 있었으면 저 병력 다 잡혔습니다. 병력이 많이 줄었어요, 이재동 선수가. 예, 럴커 이런 게 굉장히 아깝습니다. 저글링 같은 경우는 그냥 미네랄만 투자해서 한 쌍씩 나오는 그런 유닛이기 때문에 언제든 일어서 소모적인 유닛으로 사용된다고 하지만 네. 럴커는 가스가 소모가 되고 바로 럴커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그렇죠. 시간까지도 소요가 된단 말이죠. 자, 또 네. 스캔.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고 있는 이영호 선수. 애초에 그냥 파이어맨. 탱크 야. 제외하면서 SK 체제로 잡은 것이 시간을 벌 수 있을 만한 요소도 사라졌습니다. 네, 확실히 방금 전 럴커 숫자의 제거는 이영호 선수한테 지금 위기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디파일러가 빨리 좀 모습을 드러내야 될 텐데 이재동 선수는 나왔네요.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네. 베슬이 있기 때문에 베스까지 자, 쫙 펼쳐서 쭉 수부터 내려갑니다. 자, 다크선 뿌리졌어. 병력에 녹아내는 다크선. 업그레이드가 안 됐어요. 이제는 이재동 뒤로 물러섭니다. 네, 이제는 다크선 뿌려져도 안 돼요. 어려운데요. 이재동 어렵습니다. 예. 며칠 사이에 이영호 선수가 2연패란 말이니까 섣부르게 납니다만. 네. 다크 소음이 너무 늦게 럴커가 지금 너무 제거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다시 뽑는데도 지금 무리가 있고. 예. 그렇죠. 자, 여기 해적에 펴진 것도 아니고 병력은 줄었고 병력 덩어리는 줄어들지 않은 이영호 선수가 어떡합니까 그렇죠. 이거를. 업그레이드 자체도 테란이 너무나 앞서가고 있는데다가 와. 베럭스는 풀로 돌아가고 있고 예. 아직 신났어요. 정말 자신 있게 걷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당당하게 당당하게 걷기. 예. 네. 약간은 럴커가 많이 그냥 지금으로서 약간은 좀 허무하게 경기가 끝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지금 상황에서 뭐 디팔로 럴커 나온다고 하더라도 베슬이 계속 죽고 떠있기 때문에 크게 힘을 발휘를 못합니다. 네, 베스까지 다 살아서 돌아갔습니다. 예. 저 디펜시브도 안 쓰고 이레디에이트도 한 번도 안 쓰는 베슬이기 때문에 풀만 할 거거든요. 자, 다크선 밖으로 벗어나면 쭉쭉 잘못하면은 자, 코너로 숨어서 계속 청진합니다. 자, 저걸 이제 줄줄 달려오는데요. 자, 위기입니다. 이재동 네. 선수 위기입니다. 하승호즈 5시 지역 파괴되면은 미래 예.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예. 빠져 도망갔어요. 거의 야, 뭐, 파이어맨 붉게 물들었는데 이영호 네. 정말 뭐 거의 박수 나옵니다. 예. 파괴된 거랑 똑같은 정도의 피해를 5시 지역에서 입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병력들로 어떻게든 공격적인 선택을 통해 확실하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야 되는데 파이어맨 저 정도 숫자의 파이어벳이면은 사실 럴커 서너 개쯤은 무시해서 그냥 싸워도 이기거든요. 예. 자, 다크선 다시 한번 뿌려집니다만 점점 더 파워가 세지고 있는 공격을 막을 때는 야, 끌어. 메딕을 뽑지도 않았습니다. 5시 쪽에서 다시 회근한 메딕들이기 때문에 병력을 뽑아내는 그런 베스 부러지고만 뭐 흠집도 안 나고요. 네. 자, 다시 한번 옆구리를 노리고 있는 스커. 와, 최소한 그 베스라도 예. 다 잡아줘야 다 되는데. 잡았어. 세대. 파이어벳 한 부대. 예. 압박이네요.
정말 불살라버릴 텐데요. 예, 디펜시브 따닥 한 주기만 걸고 그냥 들이대도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힘드네요. 야, 이영호 선수 이거 올킬 나오는 건가요? 이 올킬은 의미가 달라요. 그렇죠. 화승오즈 지금 현재 전체 수준 18승 7패 셀트벨드치 23을 기록하고 있는 화승오즈 이진동을 잡으면서 그것도 줄줄이 손정, 박지수, 구성원, 이진동을 그렇죠. 이거는 최상입니다. 이렇게 드라마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올킬을 만약에 한다면 이런 올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화승오즈를 상대로 사실 올킬 할 수 있는 프로게이머가 몇 안 될 겁니다. 아 들이닥칩니다. 참 무서운 선수입니다. 예, 파이어벳이 추가되면은 사실 상대방의 다크선 무시하면서 상대방의 주변력과 싸우고 싶은 욕심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그냥 멀티 쪽 확실하게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이런 이영호 선수의 철저함이 결국에는 경기를 자신적으로 많이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나레스컨을 깨졌고요. 이재동 선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11시 쪽에 멀티가 있거든요. 예, 멀티도 돌아가고 있고 그동안 안 맞았으면 다크선, 중간에 뿌려지지만 파이어벳이 있기 때문에 다크선의 영향을 안 받거든요. 부어지고 맙니다. 네. 살았네요. 아슬아슬하게 그것도 목숨을 부지할 뿐입니다. 이거는. 예, 9시 멀티도 저지하고서 다시 빠지는 이영호 선수의 저는 병력 멀티태스킹. 5시 멀티를 내줬기 때문에 최소한 사실 정말. 이영호 선수 앞마당 커맨드 센터를 들리게끔 만들게 해줘야 되는데 KTF가 이래요. 다른 선수 다 꺾으면 뭐합니까? 이영호를 못 꺾으면 결국 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원맨 팀이든 뭐 소년까지 다 필요 없고 이기면 되는 거거든요. 예, 이기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정말. 예. 멋지지 않습니까? 와, 널커로는 대화가 안 되죠. 녹아내립니다. 아, 이 병력 안 다 돼요. 대합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 돼요. 없는데 이영호 올게! 아, 예. 이야! 야, 확실히 이제 모든 팀들은 물론 선수들이 많이 있지만 KTF를 만나게 되면은 이영호 선수는 저격시킬 수 있을 만한 선수를 제대로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날도 0대2로 뒤진 상황에서 영호가 딱 출전했어. 네. 그러니까 완전히 뭐 0대3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출전한 것도 아니고 0대2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영호가 만약에 영호가 무너졌으면은 그렇지. KTF가 무너졌을 가능성도 사실 커 보이는데 영호가 진짜 자기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경기를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킬이라는 게 나왔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손중, 박지수, 구성훈 하면은 또 화승 오주가 또 자랑하는 또 테란의 또 트로이카 아니야. 그렇죠. 딱 재능도 있고 막 실력도 있고 이런 선수인데 이런 선수들을 3테란 혼자 쓰러뜨리고 테란전 3경기 하고 제동이까지 딱 물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이용호가 최고의 테란이긴 최고의 테란이구나 라는 평가를 또 받기도 했었고. 그렇죠. 한 팀의 모든 테란을 다 물리쳤다는 거. 그러니까 제동이 말고라도 한 팀의 모든 테란을 다 혼자서 물리쳤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영호는 뭐 최강의 테란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 그래서 요즘같이 이렇게 바쁜 막 개인 리그도 있고 위너스 리그도 있고 막 이렇게 리그가 다른 때보다 많은 그런 그 현재 시스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성적을 내는 테란이라는 그런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아무래도 영호가 정말 다른 예전에 보였었던 강력한 테란들 못지않게 아주 실력 있는 선수고 앞으로도 그들만큼 발전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영호가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주어지고 자기가 이제 전략적으로 뭔가 발전할 수 있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만 좀 주어지면은 뭐 아직 얘기하기는 좀 섣부를지 모르겠지만 뭐 윤열이나 연성이의 뒤를 잇는 막 이런 그 또 테란의 차세대 테란 본좌 막 이런 자리까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그 희망적인 생각도 분명히 들어. 네, 오히려 뭐 더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사실 영호가 시작한 시점을 윤열이나 이제 최은성 이제 선수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더 빨리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윤열이가 물론 빨리 시작을 했지만 영호가 더 빨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금 모습 꾸준히 보여주면서 조금 더 성장하는 모습만 보여주면은 충분히 뛰어넘을 가능성도 많죠. 그러니까 조금 더 성장이라는 측면은 아무래도 이제 개인 리그에서의 우승이겠지. 그렇죠. 여러 번의 개인 리그 타이틀을 따는 것. 네. 아무래도 이제 위너스 리그나 프로 리그 같은 경우는 팀 단위에서 팀을 우승시키는 것도 전체 판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본좌가 되고 싶다. 네. 내가 내 실력만큼의 개인 리그 타이틀 챔피언 벨트를 메고 싶다. 막 이런 그 욕심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욕심이 언젠가는 영호가 그런 자신의 실력만큼 욕심도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나도 바래. 많은 분들이 그냥 기다리고